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 읽어주는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는 정말 갈라서야 할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이 말은 72살 김호준 할아버지의 마지막 결심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와의 이별을 선택하기까지 그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오늘은 황혼이혼을 선택한 한 노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혼 사연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진정한 행복에 대한 질문을 던져줄 것입니다. 호준 할아버지는 1952년생입니다. 전쟁의 상흔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시절,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고된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지금의 아내 박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당시 19이었던 순자 할머니는 수줍은 미소가 예쁜 아가씨였다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하얀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던 모습이 호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결혼 생활은 누구보다 평범하고 또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호준 할아버지는 왜 이별을 결심하게 된 걸까요? 호준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는 슬하에 이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도 많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아내도 저도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서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작은 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본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다 떠나고 집에는 저희 둘만 남았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서로를 더 모르는 사람처럼 느끼기 시작한 게 호준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마을 공동 텃밭에서 농사일을 계속했습니다. 바깥 일을 하면서 이웃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TV 드라마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고 할아버지가 늦게 들어와도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밥상도 따로 차려 먹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드라마 볼 시간에 맞춰서 자기 밥을 먹고 저는 일 끝나고 들어와서 혼자 차려 먹고 그러다 보니 하루에 서로 하는 말이 밥 먹었나? 이거 한마디가 전부더라고요. 50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도 두 사람은 점점 더 서로의 삶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텃밭에서 상추랑 고추를 들고 와도 그걸 누가 다 먹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고추장 된장도 이제는 담그지 않으셔서 깊어가는 서로의 외로움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거리. 호준 할아버지는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홀로 고민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면 다 이런가 보다 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말년에는 거의 말도 없이 사셨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한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할 말이 없다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라는 게. 작년 여름 할아버지는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독감이었는데 일주일 넘게 앓아 누웠답니다. 약도 혼자 지어다 먹고 밥도 혼자 해 먹었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자기 방에서 드라마 보느라 바쁘시다고. 그때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알아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외롭게 죽어야 하나. 이웃들은 호준 할아버지의 허전한 마음을 알아챘는지 자주 집으로 불러 식사도 대접하고 말동무도 되어주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 한 그릇에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그 맛이 어찌나 좋던지. 반면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끼니나 건강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텔레비전 속 드라마 주인공의 사연에는 눈물 흘리면서 정작 곁에 있는 남편의 아픔은 모른 채 했습니다. 청소며 빨래며 내가 다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없어도
할머니한테는 마찬가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던 중 지난해 가을 호준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모델 수업이 있다고 해서 한번 신청해 봤어요. 평생 농사만 짓다가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본 거죠. 수업에 다니면서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거울 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옷차림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죠. 같이 수업 듣는 분들이 호준 씨가 젊어 보인다, 멋있다 그러면서 칭찬도 해주시고 제 얘기도 들어주시고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옷 사 입는다고 돈 쓴다고 구박하시고 늙은이가 꼭 저러고 다녀야 하냐고 창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 다니면서 새로운 삶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거기 가면 다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웃고 떠들고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장에 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할머니가 친구들이랑 다 같이 식당에 가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집에서 보던 모습이랑 너무 달라서 그제야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할머니도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거더라고요.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저렇게 활짝 웃으시고 그날 밤 호준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장롱 속에 묻어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보는데 왜 이렇게 됐나 싶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서로 많이 아끼고 사랑했는데 앨범 속에는 첫째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 둘째 돌잔치 사진, 막내딸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사진 속에서는 할머니가 항상 웃고 계시네요. 그때는 저를 보며 웃어주기도 하셨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게. 호준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놀라서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특히 딸아이가 아버지도 행복해야 한다면서 울더라고요. 자식들은 오히려 부모님의 불행한 노후를 지켜보는 게 더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서로가 없는 것처럼 사시는 거 보기가 너무 안쓰러웠다고. 그제야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호준 할아버지는 이혼 후의 삶도 차분히 계획해 보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소개해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도 있고 시니어 모델 활동도 계속하고 싶고 아직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법원에 이혼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 호준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오랜만에 건넨 말에 순자 할머니는 텔레비전 소리만 줄일 뿐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당신하고 나, 이제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둘 다 불행한 것 같고. 순자 할머니는 잠시 드라마를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말해봐요. 어차피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한참의 침묵 끝에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좋은 사람으로 헤어지면 안 될까요? 순간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힘들었어요.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는데 내가 왜 드라마에 빠졌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난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랬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랬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말을 잇지 못하는 순자 할머니. 호준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요. 내가 드라마만 본다고 했죠. 하지만 당신은 아시나요? 내가 드라마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자식들 다 떠나고 당신은 매일 텃밭에만 가고 혼자 너무 외로웠어요. 호준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텃밭에서 가져온 채소들. 사실 나는 그게 다 미안했어요. 내가 아픈 뒤로는 농사일도 못 도와주고 김치도 못 담그고 순자 할머니의 무릎 관절이 좋지 않다는 걸 할아버지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처럼 멋진 옷 입고 여행도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무릎이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더 드라마에 빠진 걸 거예요. 말을 마친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도 요즘 많이 변했더라고요. 머리도 염색하고 옷도 멋있게 입고 나는 점점 더 초라해져서 질투가 났나 봐요. 서로에 대한 오해와 미안함, 하지 못했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진작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더라면 달라졌을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당신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봐요. 나도 미안해요. 당신이 외롭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지금도 두 사람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서로에 대한 그리움보다 습관처럼 된 체념이 더 크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너무 달라져 버린 것 같아요. 당신은 새로운 삶을 찾았고 나는 이대로가 편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간극은 하룻밤의 대화로 메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알게 되니 조금은 덜 서운하네요. 당신도 나름의 아픔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법원 상담 날짜가 다가오는 동안 두 사람은 조용히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이상하죠. 이제는 서로 말도 좀 하게 되고 가끔은 밥도 같이 먹는데 그래도 돌이킬 수는 없더라고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불행한 뒷모습을 보며 살기보다는 각자의 작은 행복이라도 찾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법원 상담 당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상담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지만 50년 된 부부는 처음 뵀네요. 정말 이혼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호준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구속하지 말자고요. 남은 인생 각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서로 미워서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혼자이고 싶어서. 자식들도 법원에 함께 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두 분 다 건강하게 지내시기만 하면 돼요. 호준 할아버지는 텃밭이 있는 시골집은 할머니가 쓰고 자신은 작은 원룸을 얻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인데 할머니 혼자 남겨두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원룸을 얻었어요. 가끔 들러서 텃밭이라도 봐드리려고. 순자 할머니는 짐을 정리하는 할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실 겁도 나요. 이제 진짜 혼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두려움도 잠시, 시간은 흘러 어느덧 이혼 후 처음 맞이한 명절, 호준 할아버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할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죠. 너희들은 어머니 먼저 찾아뵙고 나는 나중에 봐도 된다고. 하지만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더 세심하더라고요. 큰며느리가 미리 시간을 조율해서 따로따로 찾아왔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댁에 갔다가 저녁엔 저한테 와서 자고 가고, 오히려 이혼 전보다 자식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도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였거든요. 이제는 오히려 더 편하게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할아버지만의 공간이 생기니 손주들도 더 자주 찾아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집에 오면 놀기 좋다고 손주들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떠들 수 있어서 좋다고. 어느 정도 이 생활도 익숙해지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호준 할아버지는 뜻밖의 경험을 했습니다. 수업에서 만난 박영식 씨라고. 그분도 저처럼 황혼이혼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둘이 서로 위로가 많이 됐어요. 영식 씨는 3년 전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영식 씨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둘이서 시험 공부도 같이 하고 서로 모르는 거 알려주고 하면서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서로의 고민도 나눴습니다. 영식 씨가 농담조로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연애를 해도 되는 나이일까요? 그 말에 한참을 같이 웃었어요. 이렇듯 호준 할아버지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는데 라디오를 들으면서 걸어요. 예전에는 귀찮아서 안 했던 건데 이제는 그게 하루의 낙이에요. 저녁이면 베란다에 앉아 화분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준자 씨가 텃밭 얘기하면 누가 그걸 다 먹냐고 했었는데 이제 보니 식물 키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사는 순자 할머니의 소식도 이웃들을 통해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요새 태블릿을 배우신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도 이제 TV로 안 보시고 넷플릭스로 보신다나. 복지관 원예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수다 모임도 만들었답니다. 김치도 담그고 반찬도 나눠 먹고 친구들끼리 노래방도 가신다고 해요. 우리 순자 씨가 그렇게 활발한 분이었나 싶어요. 얼마 전에는 할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텃밭에 고추가 많이 열렸다고 가져가서 고추장 담가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밝아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 들려준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파마하러 오셨다가 그러시더래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로 해도 되지. 그러면서 처음으로 볼륨 매직을 하셨다고. 할머니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오면 손주들 간식도 직접 만들어주시고.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야 할머니다워지신 것 같다고 며느리들이 좋아한대요. 얼마 전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우연히 순자 할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서로 어색할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먼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요새도 텃밭 일 하세요? 그러시면서 잠깐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아, 할머니는 무릎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고 이제는 걷는 것도 많이 나아졌대요. 제가 그동안 그걸 몰랐다는 게 새삼 미안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요즘 태블릿으로 유튜브를 본다며 호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채널 하나 만들어보지 그래요? 요새 어르신 유튜버들이 많던데 서로를 다시 보는 시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같이 살 때는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이제야 보이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저렇게 활달한 분이었다니. 제가 많이 가로막고 있었나 봐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 또래들은 대부분 이혼이란 걸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사니까 다들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대요. 얼마 전에는 복지관 직원이 두 사람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이혼 후에도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모습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래요. 복지관의 제안으로 호준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는 황혼 인생 2막이라는 강연에 강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이야기가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하지만 강연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또래 부부들이. 눈시울을 붉히는 분들도 계셨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씀하셨답니다. 저도 40년째 부부싸움 한 번 없이 살아요. 그런데 그게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용기를 내보려고요. 순자 할머니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드라마만 보면서 살았던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도 하고 저도 많이 달라졌나 봐요. 강연 이후 복지관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인생 이모작 상담실이래요. 거기서 저희가 상담도 해주고 같이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호준 할아버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고 시니어 모델 활동도 계속하면서 더 바빠질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생기네요. 내일이 기대가 된다는 게 이런 게 행복인가 봐요. 순자 할머니도 손녀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요새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어 드릴까요? 손녀랑 같이 사진도 찍고. 이런 재미도 있네요. 호준 할아버지의 시니어 모델 활동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패션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실버 모델로 활동해달라고. 제가 그런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1년이 지난 지금 호준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사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이라니. 다들 손가락질하면 어쩌나. 하지만 그 걱정은 기우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더 응원해 주시고 저보고 용기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 순자 할머니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매주 목요일마다 복지관에서 원예 수업을 가르치신답니다. 할머니가 식물을 참 잘 키우시거든요. 제가 텃밭 일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그게 다 실력이었나 봐요. 두 사람은 가끔 복지관 카페에서 마주치기도 합니다. 어색하진 않아요. 오히려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된 거죠. 이혼이라는 게 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한 거죠. 그게 우리한텐 최선이었나 봅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TV만 보던 할머니도 말없이 텃밭만 가꾸던 할아버지도 없습니다. 대신 원예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고 시니어 모델로 새로운 꿈을 꾸는 두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에요. 남이 되어서야 행복이란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새롭게 찾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선택한 황혼 이혼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통해 오히려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고 각자의 새로운 행복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안녕하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신의 선택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분명 의미 있는 걸음이 될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은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사연 읽어주는 라디오였습니다.